네, 반갑습니다. 경영학 언론 9강 비즈니스 오가니제이션 기업의 조직 관리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한 학기 수업이 중반을 지났고요. 반을 지났고 이제 하반기에 접어듭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학기의 반은 비즈니스 그리고 비즈니스에 관련된 파운데이션, 그죠? 기초적인 부분을 공부를 하고요. 비즈니스 정의부터 해서 관리자, 엔터프레니어, 기업의 시작, 그 다음에 리더십, 모티베이션, 그리고 윤리까지, 기업의 윤리까지 이렇게 커버를 했습니다. 자, 소개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는 경영 관리, 그죠? 관리, 매니지먼트, 비즈니스 매니지먼트에 좀 더 포커스 하겠습니다. 효과, 방향성에 대한 얘기였다고 하면 이제는 이제 효율성,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의 문제이죠. 거기에 포함된 내용들이 이제 조직, 그다음에 운영, 오퍼레이션, 그죠? 그다음에 마케팅, 재무, 인사관리 이제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세부적인 전공 과목을 더 들어갈 때 각각이 하나의 그 한 개의 과목이 되는 그런 세분화된 내용들로 공부를 해 나가실 텐데요. 우리는 전반적인 효율성을 중심으로 하는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경영 관리 부분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비즈니스 오가니제이션 조직입니다. 이 조직은 우리 매니지리얼 펑션 기억나시죠? 그 경영자의 기능, 경영의 기능을 얘기할 때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통제하고 이 사이클의 반복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더십 그리고 모티베이션 지휘 부분을 따로 떼서 그 파운데이션을 공부를 했고요. 이제 요 조직 부분 입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오가니제이션 부분은 경영 관리, 효율성을 중심으로 하는 경영 관리의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매니지리얼 펑션에서 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중요한 어떤 기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양쪽으로 다 걸쳐 있는 그런 챕터인데요. 오늘부터 해서 이 경영자의 기능으로서의 조직 그리고 효율성을 위한 경영 관리 차원에서의 조직 관리 요걸 다 포괄해서 이 9강으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 무엇을 배울 것인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조직 구조, 그죠? 오가니제이션, 비즈니스 오가니제이셔널 스트럭처라는 게 있어요. 스트럭처. 조직 구조라는 게 무엇인가? 그 기본 원칙들 그리고 다양한 조직 구조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조직은 비공식적인 조직과 공식적인 조직으로 나눠져요. 비공식 조직은 조직 문화라고도 얘기하는데 마치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같은 거죠. 자, 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조직의 문화를 조직 내에서 잘 세팅하고 확산시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은 마치 유기체와 같아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해 나갑니다. 변화하지 않는 조직은 자라지 않는, 그지? 성장하지 않는 조직은 죽는 거죠. 그래서 조직 변화, 이걸 체인지 매니지먼트, 변화 관리라고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의 필요성 그리고 효과적으로 변화를 구현하는 방법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성과 부분, 조직 내 의사결정, 권한 배분 방식, 성과에 미친 영향 이렇게 해서 오늘 학습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Good to Great라는 책을, 그죠?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을 쓴 짐 컬린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조직, 인사, 전략 이쪽으로 굉장히 탁월한 저자이고 강연가이기도 한데 이분이 조직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Get the right people on the bus and sit them in the right seat. 그치? 그쵸? 이걸 이제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그 버스가 있어요, 버스. 버스가, 목적지가 있겠죠. 이게 이제 기업의 조직의 목표라는 겁니다. 조직의 목표가 있겠죠.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 거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고 목표를 달성해야 돼. 그 달성할 디렉션, 그렇지? 데스티네이션이 있다는 거지. 그게 가려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버스처럼 뭔가 조직이 목표를 향해서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움직이려고 하면 버스 드라이브도 있어야 되겠고, 그죠? 그리고 그 조직 내에 여러 시트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누군가는 제품을 개발 기획을 해야 되고 또 누군가는 그걸 실제로 만들어야 되고
그죠? 효율적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그걸 또 가만히 놔두면 안 팔리죠. 마케팅을 또 해줘야 되고, 누구는 재무를, 누구는 인사를 관리해줘야 돼요. 일들을 분담해서 나눠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들을 너무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나는 마케팅이 너무 좋아. 마케팅만 생각해도 막 가슴이 뛰고 출근하고 싶어. 그런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실제 생산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것에 아주 열정과 어떤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적성에 맞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앉혀야 되는 거죠. 마케팅 잘하는 사람을 생산 잘하는 사람을 마케팅에 앉히면 이제 일이 진행이 안 되겠죠. 각각의 포텐셜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적당한 시세에 앉혀줘야 되는 겁니다. 드라이버는 드라이브 시트에 앉아야죠. 그래야지 방향성 있게 그 조직을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아무나 드라이브 시트에 앉으면 운전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드라이브 시트에 앉으면 안 되죠. 비행기 조종사만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어요. 제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그럼 나 비행기 조종해 볼래요. 들어갈 수 없지. 비행기를 내가 조종했다. 다 죽는 거죠. 크래시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람을 제자리에 앉혀야 돼. 이게 조직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려면 그런 포텐셜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잘 뽑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아무나 앉히면 안 되죠. 폭탄을 막 차에다 들이면 폭발하고 다 죽겠죠. 그러므로 정말 좋은 사람들을 잘 뽑고 셀렉션하고, 나중에 휴먼 리소스에 따로 배울 거예요. 잘 셀렉션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당한 시세에 배분하는 것. 그리고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또 자원이 필요하죠. 파이낸셜 리소스, 테크놀로지, 매니지먼트가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잘 배분하는 것. 그게 이제 조직, 이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조직의 핵심입니다. 그래야지 그 버스가 정말 신나게 빠른 속도로 정확한 방향으로 쫙 가서 목표에 도달하겠지. 이게 이제 조직의 기본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조직의 성과는 조직의 스트럭처, 지금 이게 이제 스트럭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스트럭처하고 상당히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조직으로 구성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조직의 효율성, 효과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직 구조가 무엇이고 원리가 무엇이고 어떤 스트럭처들이 있는지 그걸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구조의 기본 원칙입니다. 조직은 기본적으로 자원과 리소스와 인력, 휴먼 리소스죠, 그죠? 사람과 돈, 사람과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그 각각의 포지션마다 권한,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스트럭처, 체계입니다. 체계. 시스템인 거죠. 이게 잘 돼 있어야지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목표를 향해서 쭉 같이 갈 수 있는 거지. 어떤 그룹의 조직 내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잘 권한과 책임이 배분되어 있지 않으면 조직의 목표는 달성되지 않습니다. 서로 어디서 무엇을 할 건지, 어떻게 협력할 건지 효율적으로 배치되고 그 협력 체계, 뭘 할 수 있고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알려줘야지 서로 협력하면서 방향 있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가니제이션, 조직화하는 것, 그리고 구조를 잘 만들어 놓는 것은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직 구조를 잘 설계해야 되겠죠. 이게 비즈니스 매니저의 펑션입니다. 중요한 기능이에요. 이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리소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잘 배치를 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 구조를 만드는데 기본 디자인, 설계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업무를 분업시키는 것, 권한과 책임을 정의하는 것, 통제의 범위를 정하는 것, 그 다음에 권한의 위임하는 것, 중앙 집권할 것인가, 분권할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디자인을 하게 된다는 거죠. 몇 가지 핵심 개념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컨셉인데 이 원리들을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게 포인트입니다. 업무 분업, 업무를 세분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Division of Labor, 그죠? 분업의 원리인 거죠. 이 일을 나누어서 할 때 훨씬 효율성이 생기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죠? 산업혁명을 통해서 다 이게 확인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권한과 책임. 관리자는 의사결정을 할 권한과 이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얼마만큼 내가 가지고 얼마만큼 델리게이션 할 것인가, 4번에 나온 위임이죠. 통제의 범위, narrow scope, wide scope of control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좁은 통제 범위인 집중적 관리, 넓은 통제 범위는 자율성. 그리고 자율성이 필요한 조직, 자율성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강력한 통제가 필요한 것은 좀 더 좁은 통제의 범위를 가지고, 그 통제 범위, span of control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delegation, 나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없죠. 회사가 1인 자영업이면 혼자 할 수 있어. 굉장히 지치겠죠. 조금만 더 커지면 혼자 못해요. 그러면 사람을 뽑아서 일을 나눠야 됩니다. 그럼 내가 하던 일을 나눠주고 대신에 의사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주는 거죠. 그죠? authority도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걸 delegation, 위임이라고 합니다. 권한을 하위 관리자를 임명해서 위임하여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죠. 중앙 집권, 분권화 사이에 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각각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Division of Labor, 분업의 원칙입니다. 분업은 작업을 세분화해서 각각의 작업을 전문화된 인력이 수행한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한다. 그러면 이제 job enlargement, job enrichment 차원에서는 모티베이션의 동기가 되긴 하지만 효율성만 보자면 사실은 내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그것에서 효율성을,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productivity, 그다음에 효율, efficiency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산성, 효율성 증대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동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나친 분업, 너무 세분화하면 하루 종일 말씀드렸던 대로 신발 끝에 종이 넣는 걸 하루 종일 하면 지쳐서 못하는 거죠. 지겨운 것. 단조로움, 비효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너무 과도하게 분업이 되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원칙은, 자, 권한, 책임, 그리고, hierarchy라는 겁니다. hierarchy of structure. 자, authority, 권한이라는 것은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회사 내에 자원이 있죠. 이게 뭐 완전히 무한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리미티드 돼 있어요. 그래서 자원을 효과적인 곳에 딱 배치를 해야 됩니다. 이걸 잘못 배치하면 전략이고 조직의 목표고 다 달성이 되지 않죠. 그래서 그걸 정확한 자리에 조직의 환경의 변화, 조직의 전략, 방향성, 목표 이런 것들 잘 보고 자원을 잘 배분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예산을 짜고 자원을 배분할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권한이 매니저들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만큼의 권한에 대해서 뭐가 이퀄하게 이제 동등한 분량으로 따라오나요? responsibility, 책임이 따라오는 겁니다. 관리자는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이에 대해서 책임도 같이 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구조가 권한과 책임을 보여주는 그림 같은 거죠. 그림.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계층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의사결정과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권한의 수직 배열, 상하관계, 위아래, 이걸 이제 딱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게 그 조직 구조를 그림으로 표시한 그런 조직 구조 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계층 구조가 여기서 보이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그림을 하나 그리자면, 자, 우리가 흔히 많이 접하는 조직 구조 도를 하나 그려볼게요. 아주 심플하게. 여기 CEO가 있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된 그림도 본 적이 있죠. C라고 합시다. 자, 이 아래 또 뭐 하나 더 그릴까요? D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직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상호관계가 보이죠. 자, 여기에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권한을 좀 나눠주겠죠. 델리게이션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responsibility, authority 를 CEO가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이걸 좀 나눠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눠주면 그만큼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 아래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내가 D다. 내가 이 조직에서 D라는 포지션에 있다.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보고를 해야 돼? 누구의 리스폰시빌리티, 책임이 있을까요? A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A에게. B나 C는
같은 회사 내에 직급이 다른 동료긴 하지만 상사긴 하지만 직접적인 리스폰서빌리티는 없어요. 리스폰서빌리티는 A에게 있어요. A에게 보고하고 A로부터 허가를 받고 A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야 되는 겁니다. A는 누구에게? CEO에게. 또 비슷한 형식으로 B는 CEO에게. 자, 이걸 우리는 라인 조직이라고 해요. 라인, 위아래 상하관계, 하이어라키, 그죠? 수직적인 계층 구조가 보이죠. 라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라인에서 벗어나서 사이드로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조직 구조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스탑 조직이라고 합니다. 옆으로 빠져나와서 좀 수평적인 거죠, 그죠? 여기는 CEO하고 다이렉트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또는 조언하고 하지만 어떤 리스폰시빌리티에서는 좀 벗어나 있어요. 리스폰시빌리티, 보고의 책임, 그리고 권한의 이양 이런 것들은 이 라인 조직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걸 계층 구조라고 부르는 거죠. 계층 구조. 자, 그리고 이 라인 조직 안에서 발생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델리게이션. 그죠? 리더가 subordinates. 그러니까 위에는 CEO가 A라는 또는 B라는 밑에 하위 관리자에게 권한을 델리게이션, 이양해 주는 거죠. 위임해 주는 거죠. 그럼 위임한 만큼, 그 정도의 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권한을 하나도 위양하지 않았어요. 내가 다 시킨 대로 해. 시킨 대로 하세요. 그러면은 리더가 100% 오토리티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의 리스폰시빌리티도 리더가 다 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50% 정도, 나머지 50% 조금 중요하지 않은 사실적 너희들이 하세요. 그리고 권한을 이양했어요. 그러면 그런 사안들에 대한 책임을 밑에 하위 관리자들이 지는 거죠. 그래서 보고해야 되고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고, 그죠? 오토리티를 가지고 일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만큼의 권한을 가진 만큼의 이제 그런 그림. 요게 이제 수직적인 그 계층 구조, 조직 구조도의 어떤 기본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스팬 오브 컨트롤 얘기를 해볼게요. 통제의 범위, 스팬 오브 컨트롤. 자, 이것은 한 관리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감독할 수 있는 직원의 수를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몇 명을 관리하느냐인 거지. 관리하는 수가 작으면 어떨까요? 좀 더 친밀하게, 좀 더 통제를 할 수 있겠지. 관리하는 사람이 많아졌어. 그럼 내가 다 일일이 다 돌아볼 수 없겠죠. 자, 그런 때는 넓은 통제 범위가 되고요. 좀 자율화, 분권화, 의사결정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위임을 할 거냐, 델리게이션의 정도가 정해지겠죠. 자, 이 피라미드 두 개를 보겠습니다. 맨 밑에 층을 보시면 4,096명이라고 하는 인플로이 직원들이 있어요. 실제로 워크플로우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위에 관리자들이 중간 관리자, 상위 관리자까지 관리자들이 쭉 계층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뭐 과장, 차장, 부장 이런 거 아시죠, 그죠? 그런 식으로 계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인원의 숫자가 달라집니다. 지금 이걸 레벨을, 중간 관리자 레벨을 상위 관리자부터 CEO부터 해서 쫙 이제 펼쳤을 때 6단계로 나눠진 게 왼쪽 그림이고 4단계로 나눠진 게 오른쪽 그림이죠. 자, 이걸 숫자, 관리자의 수를 계산해 보시면 6 레벨은 1365명이고요. 4 레벨은 585명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그죠? 굉장히 거의 한 뭐 2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중간 관리자 수가 달라지는가. 그러면 뭐 인건비를 절약한다든지 또 그 어떤 장점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관리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통제해야 되면 어느 쪽이 좀 더 유리할까? 한 사람이 4명씩만 관리하면 되는 게 이제 왼쪽 6레벨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조금 이제 넓은 피라미드 구조는 한 사람이 8명을 관리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4명에 비해서 그 밀접도, 관리의 정도, 통제의 그 타이트한 것, 그런 것들이 조금 왼쪽이 훨씬 타이트하고 더 밀접하고 뭐 상황을 확실히 알겠죠. 4명만 보면 되니까. 그런데 8명씩 되면 조금 그 집중도가 흐트러질 수 있고 관리도가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자율성이 필요하다. 자율적인 조직 관리가 필요하다. 조금 더 민주적이어야 된다. 그러면 오른쪽 4레벨로 가는 거고요. 우리는 통제가 중요해. 굉장히 밀접해야 되고 해야 돼. 그리고 또 리스폰시빌리티를 상당히 상위 관리자들이 잡고 있어야 돼. 근데 그런 경우는 이게 좁은 narrow span of control로 가는 거죠. 위임 오른쪽
그죠? 넓은 피라미드에 비해서 위임의 정도가 좀 작습니다. 델리게이션. 내가 네 명만 관리하면 되니까 그 통제권 또는 권한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겠죠. 그렇지만 8명씩 관리할 때는 이걸 좀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혼자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임이 좀 되고 이걸 분권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6레벨 같은 경우는 위임을 좀 덜 하니까 집권, 중앙 집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조직을 우리는 뷰로크라틱, 관료적 조직이라고, 상호관계가 이렇게 스팬 오브 컨트롤이 좁은 경우는 관료적 조직, 타이트한 컨트롤이 되는 거고, 조금 민주적인 조직, 이건 넓죠. 피라미드가 넓고 납작하고 중간 관리자 별로 없어요. 민주적인 조직, 분권화, 자율성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그런 조직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여기서 조직을 디자인할 때 기본 원칙, 디비전 오브 레이블을 잘해야 된다. 전문성에 따라서 이제 버스가 있잖아. 버스에 시스 있죠. 그 시스를 정확하게 잘 구분해서 그걸 잘할 수 있는 적성에 맞고 실력이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잘 앉히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디비전 오브 레이버. 그래서 부서화시키는 겁니다. 마케팅 부서, 생산 부서, 개발 부서,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재무, 인사 관리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일들을 전문성 있게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디비전 오브 레이버. 그 다음에 권한을 줘야 되는 거죠. 리소스를 배분하고 잘 오거나이징 하려면, 어레인지 하려면 권한이 있어요. 권한만큼 뭐가 온다? 책임이 따라온다. 그게 기본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스팬 오브 컨트롤, 네로우 스팬, 와이드 스팬, 민주적이냐 아니면 관료적이냐, 집중적이냐, 자율적이냐, 이제 이런 것들로 통제의 범위를 정하고요. 그 과정에서 델리게이션, 그죠? 델리게이션이 나옵니다. 중앙 집권적이냐, 분권적이냐, 델리게이션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자, 이런 기본 원칙, 그리고 조직 구조에서 아까 그림 그렸던 조직도, 상하관계, 그죠? 계층 구조, 그리고 수평적인 스팬 오브 컨트롤, 스텝 조직. 이제 그 개념들을 기본 알아놓으시면, 뭐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 조직도 다 있어요. 그걸 보시면,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배분되어 있고, 일이 쪼개져 있고, 이 회사의 목적이 뭔지, 목표가 뭔지까지도 거의 잘 보여요. 잘 살펴보다 보면. 그래서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조직으로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자, 조직 구조의 유형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직 구조의 유형. 공식적인 조직 구조가 있고요. 비공식적인 조직 구조가 있어요. 자, 공식적인 조직 구조는 기능별 구조, 사업부, 매트릭스, 팀 기반 네트워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회사들 다 가시면 이런 구성 중에 하나로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런 그 스트럭처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인 조직 구조, 그 공식적으로 짜놓은 스트럭처 안에서 뭐가 돌아가냐면 문화가 있어요. 조직 문화가 생깁니다. 기업의 가치관, 신념을 반영하고 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조직 구조 형태들이 있습니다.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기능별.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조직이 되고요. 효율적이지만 부서 간 협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부재, 제품, 지역, 고객 등등 일의 특성으로 부서를 나누는 거죠. 유연성은 높지만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트릭스, 기능과 사업 부재. 그래서 이 두 개를 섞어 놓은 거야. 좀 이따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조금 복잡한 조직 운영이고요. 체계가 좀 복잡해서 비효율이 생길 가능성이 좀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팀 기반, 부서 간 협업을 촉진하는 팀. 이 팀 안에 전문성 있는 사람 다 모아서 한 팀을 만들어 놓는 거지. 창의성, 유연성은 높지만 그 전문성이 있는 팀들이 하나로 묶여져 있어서 서로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네트워크 구조라는 건 뭐냐면 조직 내에는 핵심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외부로 아웃소싱 하는가. 그래서 네트워크만 짜놓는 겁니다. 필요할 때 쓰고요. 평소에는 요 내부 핵심 기능만 유지하는 그런 구조이고요. 아웃소싱하는 기업이 많죠, 요즘. 그래서 장점이 있지만 굉장히 효율성이 있고 원가 절감, 비용 절감 장점이 있지만 통제력이 좀 약한 면이 있습니다. 각각을 가볍게 한번 살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기능적 구조는 직무를 전문 분야별로 그룹화했다. 전문성, 그렇죠? 자기 뭐 마케팅 부서, 마케팅만 하고 생산은 생산만 하고 그런 거죠. 커뮤니케이션, 그 구조, 디파트먼트 내에서 굉장히 커뮤니케이션 명확하고 전문성도 있지만 부서 간 협업, 마케팅과 생산 사이에 굉장히 갈등이 심합니다. 서로
대화가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혁신이 저하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어떤 제조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프로덕션, 마케팅, 어카운팅, 파이낸스, 휴먼 리소스 이렇게 해서 기능이죠. 조직의 기능별로 디파트먼트 쪽에서 그 디비전 오브 레이버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프로덕션 안에 마케팅 안에 전문성이 있겠죠. 자기 부서는 명확한데 서로 간에 어떤 협업, 콜래보레이션 그런 게 잘 안 되고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업 부재 구조는 고객, 지역, 제품 등 목적에 맞는 목적에 따라서 그룹화합니다. 특정 시장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지만 중복성, 그다음 부서 간 갈등 발생합니다. 자, 레일로드 컴퍼니이네요. CEOR에 웨스턴, 노던, 사우던, 이스턴 이거 뭔가요? 지역별로 쪼개는 거죠. 고객도 B2C, 커스터머, 컨슈머들이 있고 또는 기업, B2B 고객이 있다. 그럼 고객별로 쪼갠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제품, 냉장고, 세탁기, TV 이렇게 제품별로 쪼갤 수 있어요. 중화학, 공업, 의료, 제조, 금융 뭐 이런 식으로 사업 단위별로 쪼갤 수도 있고요. 회사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일에 따라서 펑션이 아니고 사업의 덩어리별로 쪼개는 것, 지역별로 쪼개는 것, 요걸 사업 부재라고 합니다. 매트릭스는 두 개를 이제 섞어 놓은 거죠. 아까 그 앞에 두 개 사업부와 기능의 문제가 뭐였죠? 부서 간 협업이 잘 안 돼. 전문성은 있지만 협업이. 그래서 협업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는 아니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섬유를 이렇게 짠 것처럼 가로 세로로 막 엮어 놓은 거야. 유연성, 다기능 팀 가능합니다. 근데 보고 체계 혼란, 갈등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COR에 프로덕션, 마케팅, 파이낸스, 엔지니어 이 뭐죠? 이거 기능으로 쪼개놨죠. 그다음 세로에 또 있어요. 펑션하고 밑에는 프로덕트로. 뭐 포드 피에스타, 포드 퓨전, 포드 타우러스 제품별로죠. 제품별로 쪼갰어. 그러면 가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기능별로는 세로가 나옵니다. 접점이 있겠죠. 그 접점이 뭐냐면 한 개의 팀이 구성돼요. 한 개의 부서가 구성되는데 그 부서는 포드 생산, 포드 마케팅, 포드 파이낸스, 그다음에 피에스타 마케팅, 피에스타 생산, 피에스타 파이낸스 이런 식으로 그 제품에 대한 파이낸스, 제품에 대한 프로덕션 이런 팀들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서로 커뮤니케이션 안 됐죠. 그런데 생산 쪽과 기능 쪽이 서로 같이 한 팀으로 협력해서 일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소통할 수 있는 효율성을 위한 그런 방법이 나오죠. 좀 복잡하고 한편으로는 양쪽으로 다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런 중복성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많은 대기업들이 이 구조를 많이 채택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기능, 인하우스, 그죠? 조직 내로 두고 나머지들은 아웃소싱, 밖으로 이제 빼는 거죠. 유연성, 비용 절감, 그리고 외부의 전문성이 항상 있으니까 필요할 때 가져다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의사소통, 내부 조직 멤버가 아니니까 의사소통이 좀 떨어지겠죠. 성과 관리도 복잡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림을 좀 보시면 뭐, 이렇게 되겠죠. 자, 팀하고 네트워크 말씀을 드렸는데, 코어 펑션은 여기 있는 거고요. 외에 나머지 여기 다 밖에 전문가들이 있는 거죠. 그 전문가들이 필요할 때마다 커넥트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부도 아니고 외부도 아닌 좀 우리의 전문가 그룹이 주변에 있어서 필요한 대로 네트워킹을 하는 거고요. 팀 베이스는 아까 매트릭스에서 팀이 생겼다고 그랬죠. 그걸 그 팀을 아예 한 개의 부서로 딱 떼서 놓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여기에 마케팅 전문가, 여기 프로덕션 전문가, 생산 전문가 있죠. 여기는 개발, 여기 파이낸스, 이래 전문가들이 한 팀이 되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프로젝트 A, 프로젝트 B, 프로젝트 C 이렇게 나와 있고 각 프로젝트별 팀이 생기겠지. 그러면 서로 이 안에서 한 개의 회사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갈 수 있어요. 많은 대기업들이 이 팀 구조, 팀 베이스 스트럭처를 준용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 서로 좀 이렇게 갈등, 컨플릭트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죠. 현실에서는 조금 더 이제 리얼하게는 복잡한 구조들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 다는 아니지만 예를 하나 들자면 포드 같은 경우에 포드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뭐죠?
펑션, 지오그래피컬 사업부제죠, 그죠? 지역으로 쪼개진 사업부제 구조입니다. 근데 포드 아메리카 밑을 들어가 보니까 마케팅, 매니팩처링, 파이낸스 이것도 펑션이 달려 있네요, 그죠? 사업부제 안에 펑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 펑션 안에 또 매니팩처링 보니까 또 제품별로 쪼개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에서는 사업의 목적, 상황 이런 것들에 맞추어서 좀 이렇게 하이브리드한 딱 이 조직이다. 뭐 어떤 기업은 그냥 펑션으로 딱 정의되는 기업도 있어요. 사업부제로 쪼개진. 근데 많은 기업들이 펑션, 사업부와 기능과 그다음에 매트릭스 이런 것들도 가져오고요. 막 섞어서 그때 필요한 때에 맞추어서 조직을 구성합니다. 거의 연말 1년에 한 번씩 조직 변화를 가지고 오죠. 아까 이제 좀 이따 변화 관리 얘기를 할 때 다시 나올 텐데 조직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거 되게 좋은 조직이야, 효율성이 있어 한다고 이걸 영원히 갈 수 없어요. 환경이 변하고 그다음에 조직 내부의 조건이 바뀌고 인력도 바뀌고 전략도 바뀌고 하면서 조직도 계속 그에 맞추어서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바뀝니다. 이게 바뀌다 보면 이 조직 구성, 조직 스트럭처, 이 조직 스트럭처 막 섞어서 이렇게 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리얼리티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런 하이브리드한 조직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공식적인 조직 구조의 기본 유형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비공식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조직 구조, 공식을 하드웨어, 컴퓨터 하드웨어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하드웨어만 가지고 컴퓨터 돌아가지 않죠. 뭐가 필요합니까? 소프트웨어가 있어야지. 요즘 소프트웨어 더 중요해졌죠. 하드웨어보다. 그 소프트웨어적인 조직의 어떤 거지? 내부의 분위기, 운영 방식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바로 비공식 조직이라고 하고요. 조직 문화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에서 만나 뵙겠습니다.